이뇨한 위원장이 사과했어요? 네.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이게 제가 계속 이게 사과를 하시면 당연히 제가 받으려고 했죠. 네. 근데 표현이 좀 애매해가지고 원래 뭐 애가 잘못하면 어른이 혼내는 게 당연한 건데 이준석 부모님 건드려 죄송하다 이거거든요. 사과한 내용의 본질이. 네. 그럼 앞에 게 당연하다는 얘기는 사과가 아닌데. 네. 애가 잘못하면 어른을 혼내는 게 당연한 건데. 네. 이 전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이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아무쪼록 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하도 주변에서 비판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그냥 오히려 이뇨한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뭐 죄송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 아버님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면은 그럼 뭐 알겠습니다. 뭐 이거 뭐 큰 일도 아니고 이렇게 했을 텐데 네. 뭐 앞에 전제가 너무 이상해요. 애가 잘못하면 어린이 혼내는 게 인지상정인데 뭐 그런 식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저도 그렇게 애매하게 받고 말았는데. 네. 저는 이뇨한 위원장을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을 때 이분이 좀 정체성이 복잡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건 제가 오히려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저는 다문화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중 정체성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너무 그냥 일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도 두 가지가 있다. 네, 코리안 아메리칸도 옛날에 보면은 그 미녀들의 수다 이런 거 보면요. 네. 뭐 나중에 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분 잘못되긴 했지만은 뭐 비앙카 뭐 이런 네, 네. 비앙카 모블린가 그 사람 나오면은 외모는 이제 백인 혼혈이니까 또 서구적인 그게 있는데 부산 사투리를 써요. 그 왜냐면 미국에서 완전 아메리칸으로 살아왔지만은 할머니가 처음에 키워서 그렇거든요. 예, 할머니가 부산 사투리로 키웠더니만은 오히려 이제 부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많죠. 미국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원래 그 남쪽 지방이었으면 중국 사람인데 남쪽 지방이었으면은 캔토니스 써요. 네. 방동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걸 봤어요. 처음에 저분이 영어로 생각하고 한국말로 말하는 거냐 아니면 한국말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는 거냐. 제가 확신해 가졌던 게 영어 인터뷰 아리랑 TV나 이런 데서 하신 거 보니까 네. 영어를 훨씬 잘하세요. 그리고 영어 표현이 훨씬 자연스러우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이 한국 학교 보냈더니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네. 본인은 그 아예 국제학교를 보내서 영어 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제가 계속 느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 그 혁신위원장 맡으신 다음에 나와가지고 하셨을 때 그 국민의힘은 내려가야 된다. 네. 그게 첫 번째 제 생각에는 이해 안 가는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계속 나오는 게 유수민 코리안 젠틀맨 이런 것도 이거는 한국어 정체성을 가진 분이 하는 말은 아닌데 그 다음에 또 봤던 게 뭐냐면은 이준석과 꼭 밀실에서 만나고 싶다. 네. 네. 밀실? 네. 그리고 이번에 강연 가서 하셨다는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그거예요.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네. 도덕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에서 네. 예, 북한 사람으로 분한 배우들이 쓰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네. 딱 이제 이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가 딱 영어의 어떤 상투적인 표현이냐면은 네. he has no ethics예요. he has no ethics에 직역을 하면 도덕이 없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준석이는 에틱이 없어. he has no ethics를 생각하고 계시면서 번역을 해서 나올 때는 도덕이 없다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이 뉘앙스 때문에 그 인요한 위원장은 뭐 대중적 이미지도 좋고 하신데 지금까지 과정에서 혁신이 하는 데서 굉장히 많이 실수하신 거예요. 네. 사면 이런 것도 그렇고 네. 처음에 단어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까지 혁신이 하면서 하셨던 모든 행동 중에서요 거꾸로 악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악의는 없는데 모든 사람을 열받게 만들었어요. 약간 그런 거. 근데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뭐 초기부터 뭐 이제 12월 24일 날 이뇨한 혁신위가 끝나면 뭐 총괄적인 평가를 언론들이 하겠지만 애써 이뇨한 혁신위를 좀 감싸는 듯한 보도 되게 많았잖아요.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뇨한 혁신위가 이제 뭐 내일이죠 벌써 네. 목요일 날 일주일의 시간을 네. 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 뭐 영남 중진 윤핵관 그다음에 지도부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어느 수위에서 혁신안이 나올 거며 그걸 과연 지도부 윤핵관 저는 이렇게 영남 중진 인요한 받을까? 위원장이 개인적인 자존심을 지키려면은 네. 국민들이 바라는 최대 강도의 혁신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대 강도. 그리고 그것을
받지 않는 국민의힘을 욕하면서 나가시는 수밖에 없다. 아, 국민의힘 비판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게 인조한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좀 실수를 만회하는 길일 거고요. 네. 어떻게든 뭐 사퇴 비스무리한 거라도 하나 만들어내는 게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은 누군가 꼬셔야 되는데 네. 그러기엔 이미 국회의원들이 인조한 위원장 얕봅니다. 얕본다고요? 예. 이게 뭐 정확히 대통령 밀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무슨 뭐 당대표랑 짜고 나온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계속 이제 그냥 인터뷰어 같이 사람 만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오늘은 원희룡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처음에 인유한 혁신위를 띄울 때 이제 강서 보궐선거 17.15%로 졌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혁신을 하겠다. 그리고 인유한 위원장에게 전권을 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다음에 1호 혁신안 받고 나머지 싹 다 안 받았어요. 네. 저는 뭐 그냥 그럼 뭐예요 그러면 정체가? 김경진 혁신위원이 그거를 본인이 직접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시간 끌기용이었다. 예.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김경진 위원을 인유한 위원이 해촉하지 않은 것은 최대 실수라고 봅니다. 무조건 해촉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진 위원을. 예. 예. 지금 그래서 애매하게 하잖아요. 세 분도 사퇴한다 그랬다 갑자기 또 애매하게 상황이 되고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그러니까 셀럽으로서의 기능은 네. 잘하셨다. 예, 왜냐하면은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유한 위원장이 아까 제가 말했던 정체성에 혼란이 약간 있다고 하는 게 예. 나는 완전 한국인이에요를 하려다 보니까 아랫목에서 나는 도덕을 배웠다 이걸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랫목에서 내가 배운 도덕은 부모 욕하는 거다 뭐 이상하게 대변했잖아요. 이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이제 다문화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이 복잡한 정체성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무기가 돼요. 근데 인유한 위원장은 꼬이셨어요 지금. 스텝이 꼬였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 정서를 잘 알고 한국 정치도 잘 알고 이래가지고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하는 방향이 있고 네. 나는 정치 몰라. 나는 의사고 나는 진짜 일반 국민의 시각에 봤을 때 너 문제야 이렇게 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완전 섞여버린 거예요. 본인의 어쨌든 그런 뭐랄까요? 정체성의 혼란 비슷한. 정체성이 양쪽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네. 정치 잘하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에 대한 정체성 혼란도 있는 거고 네. 한국을 잘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 혼란도 있는 거고 네. 이 두 개 때문에 완전 지금 꼬인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잘 배운 백인 남성이 네. 인종차별받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예, 저는 처음부터 그거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미스터 린튼 나왔을 때 네. 인종차별이라고 막 이제 어느 대학 교수님도 네. 막 화를 내고 하셨는데 네. 어느 한겨레 신문 보도에서 그 지적을 네. 했던데 저는 우리도 좀 되돌아볼 네. 필요가 있는 대목이 네.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다양한 뭐 하여간 뭐 인유한 저는 혁신이가 이걸 보셔야 끝날 되는 게 때 뭐냐면은 저는 살다 미스터 린튼이라는 지칭이 네. 그게 하대라는 얘기는 저 아무리 미국 사람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닥터 린튼이라고 했어야 됐다. 의사인데 왜 미스터라고 하냐. 저도 미국에 가면요, 제가 네. 예를 들어 언론이 저 취재하고 그럴 때 네. 제가 원래 그럼 대표라 그러면 그때 미국에 제가 방문했을 때 체어맨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스터 리라고 저 어떤 기분도 안 이상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자 그럼 미스터 린튼이라고 한 게 아니면 모멸적이었다 그러면은 300명의 당원들을 모아놓고 강연하는 자리에서 준석이는 도덕이 없어는 괜찮은가요? 그건 어느 아랫목에서 배운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 하시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 타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도덕을 잘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난 아랫목에서 다 배웠고 그래서 대통령 안 깔 거야 이러시다가 이제 쭉 밀려간 거거든요. 저는 좀 굉장히 아쉽다. 이분 너무 셀럽으로 띄워졌다. 네. 네. 연예인 비슷하게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에는 셀럽 역할 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지하게 일을 풀어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게 너무 아쉽다. 지금 저는 그래서 똑같은 거를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한동훈 장관의 대중적 지명도와 이런 인기라고 하는 거는 더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중적으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실적이 보수 일각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구속 실패. 네. 그게 뭐 한동훈 장관의 잘못은 절대 아니죠. 그 법원의 그렇죠. 판단인데.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 있는 거고 또 이제 한편에서 봤을 때는 결국엔 우리가 그 해당 직업군에 대해서 성공한 검사가 정치에 진입했을 때
어떤 분은 황교안 대표를 떠올리고 어떤 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릴 거고 이걸 뛰어넘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거랑 게 중요한 지금 너무 셀럽스럽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다 알아요 이제 그거는. 알죠. 네. 예. 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왜 국민의힘 정치인들 나이가 좀 네. 지긋한 50대, 60대 정치인들 뭐 선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왜 통칭 준석이에요? 저는 근데- 이준석 대표라고 부르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게 자존심이 남은 건데 저는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봅니다. 저 안 보인 자에서 뭘 했는지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예, 그런데 저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차석에 윤석열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피장파장이니까. 네, 예. 피장파장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통령을 그 새끼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 제 옆에서 밥 먹다가도 네. 그 앵앵거리는 목소리도 짜증나 죽겠는데 거기다 계속 이준석이가 막 이러면서 이보기서 더 짜증난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젊은 사람이 정치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싸가지 담론을 포장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예. 그러니까요. 저도 그 점은 정말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에서 중요한 거는 뭐 태도가 중요하다 이러지만 사실 컨텐츠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국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컨텐츠 역량을 가지고 실현해내느냐, 국민적 이익을 실현해내느냐. 그 정치인들한테는 많은 표가 가는 것이고 능력이 없어 뭐 자기 잘난 척만 해 이런 사람한테는 당연히 표가 안 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르고 계신다. 아니 그 제가 제 객관적인 영역에서 제가 무슨 누구 밖에 나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강연하면서 경칭을 썼습니까? 어디 다른 사람이 이 새끼 저 새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어디 전화해가지고 뭐 가족이랑 재밌는 대화를 했습니까? 이게 김기현 대표 물러날 거라고 계속 예측하셨는데 안 물러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위상은 추락하고 계신 거죠. 네. 그 예전에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플랜을 가동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인사에 들어보니까 이제 대선은 생각하고 의장을 연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국회의장? 예. 예. 아유 국회의장 후보 너무 많네요. 예. 근데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돼야 되는 건데 다들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의 그 국회의장을 한다는 말이 전원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네. 지금 4선이거든요. 네. 이번에 모든 고난과 수모를 다 참아가면서 5선이 된 다음에 이번엔 어차피 다수당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겠다고 할 거라는 거거든요. 예. 6선 돼서 하겠다. 네, 한번 저는 근데 지켜보겠습니다. 벌써 그 꿈을 꾸시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데 국민의힘 주변 취재해 보면 뭐 비대위원장 김한길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용산 출마, 권영세 총리설 실제 이렇게 갈까요? 아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제 모 인사 네. 용산과 가까운 모 인사한테 그 얘기했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죽는 게 싫어가지고 뭘 할 거면 인사를 할 거면요. 국무총리는 이 사람, 비대위원장은 이 사람, 그다음에 뭐 비서실장은 이 사람 하면은 죽지는 않을 거야라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단 한 명도 매칭이 안 되네요. 어떤 사람을 세우면 그래도 죽지는 않을 겁니까? 누구누구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국민들이 할 정도의 사람을 내야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네. 자기의 정적이라고까지 불릴만한 사람들을 쓰네. 그러니까 물론 그 세 명엔 제 이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내년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이 30.6, 이준석 전 대표가 20.7. 네. 국민의힘 총선에 도움된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거? 이건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옛날 요즘은 야구 선수 아주 그렇게 임팩트 있는 선수가 없어가지고 비유하기 좀 그런데 한 뭐 프로야구 한 10년 전, 20년 전 돌아가 보면요. 뭐 우리 팀에 오면 제일 도움될 것 같은 선수였는데 뭐 1번 이승엽, 2번 류현진 뭐 이런 조사거든요. 보면 근데 이걸 다 불러 모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사는 크게 재미는 있는데 의미는 없다. 의미는 없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이게 역할과 겹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아까 야구에 비관다 하더라도요. 네. 홈런 타자 다 있는 팀이 이길 것 같죠? 아니거든요. 이상한 조사다. 네, 근데 재밌는 조사죠. 이상할 건 아니고 지금 네. 상황에서 이제 재밌는 조사인데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는 대부분 아마 이제 이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응답일 거고요. 네. 저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의 얘기는 거의 다 이제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예전에 지지했다 떠난 분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것까지 곱해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